부인, 혹시 처음이 아니오? 첫날 밤 신랑 이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능숙한 손길로 남편의 옷고름을 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순한 양반규수로 알았던 세댁. 하지만 그녀의 밤얼굴 뒤에는 15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양 제1의 명기였던 여인이 시댁 식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복수극이 예상치 못한 진실한 사랑으로 변해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붉은 초롱불이 흔들리는 신방에서 이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뺨이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두렵지 않소? 은채는 고개를 들어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을 믿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이한은 은채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채의 손길이 너무나 능숙하게 이한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이한은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은채는 이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낮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는 아내의 몸을 끌어안으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 한편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후 이하는 숨을 고르며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이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혹시... 네, 서방님? 은채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한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한은 말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심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한은 고개를 저으며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심씨가 며느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일어났느냐? 은채는 이미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십시오. 심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심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송구합니다, 어머님.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씨가 나간 후 은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달걀피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시댁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동이에 옷을 담그며 방망이질을 하는데 문득 발밑에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던 곳.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어간 그 자리. 은채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땅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복수해줄게요.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한이 잠든 것을 확인한 은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담장 옆에 놓인 항아리를 밟고 담을 넘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한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방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은채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월양 낭자, 어서 오십시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방 안은 술냄새와 여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사님, 저예요. 들어오게.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양, 아니 이제는 은채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은채는 방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시댁 살림은 어떤가? 예상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양반 행세를 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참판 놈이 관청 곡식을 빼돌린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알고 있습니다. 서재에 장부가 있을 겁니다. 훔쳐올 수 있겠나? 김진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 지금껏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시잖습니까? 김진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참,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네. 무엇입니까? 이 참판이 이 기방에 자주 드나든다네. 어린 기생들을 좋아한다더군. 은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겨운 놈입니다. 바로 그걸 이용하게. 나중에 필요할 거야. 김진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낮 은채는 차를 준비해 시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이 참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며느리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은채는 차를 받쳐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참판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다가가 차를 놓으며 슬쩍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장부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차 드십시오. 그래, 수고했다. 이 참판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혼이 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시댁 살림이 낯설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은채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참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은채가 물러나려 하자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빨리 손자를 보고 싶구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렴.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가 서재를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자라니, 이 더러운 핏줄을 누가 이으려고.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참판이 상위의 반찬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수 만든 나물이라던데 맛이 일품이로군. 심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가 솜씨가 좋습니다. 이한이 은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이 대단합니다. 은채는 얌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채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은채는 낮에 본 서재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책상 위의 장부들, 서랍의 위치, 자물쇠의 모양. 모든 것을 기억해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한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오. 은채는 이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한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오늘은. 은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요? 어디가 아프오? 이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푹 쉬시오. 이한은 은채를 놓아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이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담을 넘어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방에 도착한 은채는 2층이 아닌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양. 강무가 일어서며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강 군관.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무는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믿을 수가 없더군. 군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은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무가 은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네. 나는 여전히 자네를. 은채는 강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복수가 먼저입니다. 강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네. 김진사께서 자네를 보내셨지? 네. 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강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뭐든 말해보게. 은채는 강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강무는 은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의 손이 촛불 아래에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훔쳐온 장부를 품속에 숨기고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가 장부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은채. 이것이면 이 참판놈의 목을 조를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포도청에서 움직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 시아버지가 이 기방에 드나든다고 하셨죠?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렇네. 보름에 한 번씩 꼭 온다더군.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 시각 이 댁에서는 시어머니 심씨가 몸종을 불러 세웠습니다. 춘아,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드는데 밤에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사실은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심씨가 다그쳤습니다. 춘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마님께서 밤마다 방을 비우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심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인이 밤중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며느리 마님께서 담을 넘으시더이다. 춘향의 말에 심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새댁이 밤중에 담을 넘다니. 심씨는 몸종을 돌려보내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씨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은채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간밤에 어디 다녀온 곳이 있느냐? 은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뒷간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뒷간이라고? 네, 배탈이 나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은채는 거짓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 동요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여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채가 물러나자 심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그날 밤 은채는 다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강무가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양, 아니 은채. 강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채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강무는 은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네. 자네는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아닌가. 은채는 강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군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내 마음을 어찌하겠나. 강무가 은채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채는 강무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 아닌가. 강무가 은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채가 강무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포도청에서도 이 참판을 주시하고 있네. 하지만 그자가 워낙 교활해서 꼬리를 잡기가 어렵지. 강무가 말했습니다. 은채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기방에 드나든다고 들었습니다. 그 증거를 잡으면 어떨까요? 기생을 희롱하는 것만으로는 큰 죄가 되지 않네. 강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군관. 시아버지는 어린 기생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은채의 말에 강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 장면을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면 됩니다. 은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무는 은채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세. 이튿날 저녁 이하는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인, 요즘 나를 멀리하는 것 같소. 이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채는 바느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부인은 밤마다 내 곁을 피하지 않소? 이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은채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한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그뿐이요? 네, 서방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한은 아내의 치마에서 낯선 남자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이한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이 참판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시겠습니까? 심씨가 물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네. 이 참판이 대답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친구 집이 아닌 기방을 향했습니다. 기방에 도착한 이 참판을 기방 주인이 반겼습니다. 진사나리,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아이가 있나? 이 참판이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16살이옵니다. 그래? 어디 데려오게? 이 참판이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얼마 후 어린 기생이 떨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참판은 기생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춘이옵니다. 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참판은 기생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잘해주마. 이 참판이 기생의 옷고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이 참판의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 은채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이 참판 어른이 지금 기방에 계십니다. 춘향이 은채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짓을 하고 있더냐? 16살짜리 기생을 희롱하고 계십니다. 춘향의 말에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겨운 놈. 언니도 저런 식으로. 은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춘향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라.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두 기록해 두어라. 알겠습니다, 마님. 춘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심씨는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밤 은채가 방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 심씨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은채는 담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씨도 담을 넘으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망할. 심씨는 대문으로 나가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은채의 발걸음은 한양신의 기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방에? 설마. 기방 앞에 도착한 은채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심씨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심씨는 기방 창문 밖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후 기방에 포도청 군관 강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참판 어른을 뵙고자 합니다. 강무가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이 참판을 불렀습니다. 이 참판은 서재에서 나와 강무를 맞았습니다. 포도청에서 무슨 일로 오셨소? 이 참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강무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관청 곡식관리 실태를 점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곡식관리? 이 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서재를 잠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강무가 물었습니다. 이 참판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이 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무는 서재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장부들을 펼쳐보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이 참판은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군요. 강무가 말했습니다. 이 참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청렴한 관리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소. 강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실례했습니다. 강무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참판은 강무가 떠난 후 급히 서재로 돌아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두었던 중요한 장부 한 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참판은 서재를 뒤졌지만 장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첩자가 있다. 이 참판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이 참판은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한과 은채, 심씨가 사랑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누가 내 서재에 들어갔느냐? 이 참판이 노기를 띤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보거라. 누가 내 서재의 장부를 훔쳐갔느냐? 이 참판이 상을 내리쳤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차를 갖다 드리러 서재에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이 참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내가? 네, 하지만 장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참판은 며느리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심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심씨는 며느리를 미행한 것을 며칠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다시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은채가 방을 나서자 심씨도 뒤를 따랐습니다. 은채는 또다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씨는 기방 창문 밖에 숨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가 강무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현희 남정네와 심씨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씨는 그 방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남편 이 참판이 어린 기생을 끌어안고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심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며느리의 비밀을 동시에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심씨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간밤에 어디 갔더냐? 심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뒷간에 다녀왔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기방에 간 것을 내가 다 봤다. 심씨가 소리쳤습니다. 은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제가 기방에 갔어요. 내가 감히. 심씨가 은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은채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보셨죠? 아버님이 기방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심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원래 기생이었어요. 양반 규수가 아니라. 은채의 고백에 심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 놀라셨어요? 더 놀라실 이야기가 있어요. 은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5년 전 어머님께서 죽인 그 여자 기억나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의 첩이었던 그 여자. 임신한 몸으로 뒤뜰에서 매를 맞고 죽었죠. 내가 어떻게. 심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언니였어요. 뭐라고? 심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저 아버님께 끌려와 첩이 되었을 뿐이에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질투 때문에 언니를 죽였어요. 뱃속의 아기와 함께. 나는 그저. 심씨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품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심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비리 증거예요. 관청 곡식을 빼돌린 장부, 뇌물받은 기록, 기방에서 벌인 추악한 짓들. 은채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님이 제 언니를 죽인 증거예요. 당시 하인들의 증언을 모두 받아뒀어요. 심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심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언니를 용서하셨나요? 뱃속의 아기를 용서하셨나요? 은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곧 포도청이 들이닥칠 거예요. 이 집안은 끝났어요. 은채가 돌아서려 하자 심씨가 은채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놓으세요. 은채가 차갑게 말하며 치마를 뿌리쳤습니다. 심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하는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이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인, 사실을 말해주시오. 이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바느질을 멈추고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께서 부인이 기생 출신이라고 하셨소. 이한의 말에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인은 거짓이었단 말이오? 이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들을 것도 없소. 부인은 나를 속였소. 이한이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이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한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한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한은 아내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서재에서 혼자 잤습니다. 은채는 이한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은채가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가시오. 당신을 보고 싶지 않소. 이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채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이한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청순한 얼굴, 상냥한 미소, 자신을 돌보던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거짓으로 나를 속인 여자를 왜 잊을 수가 없는가? 이한은 술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참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느냐? 아버지. 이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참판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하여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아버지는 며느리가 기생 출신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한이 물었습니다. 이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의 말에 이참판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참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포도대장을 만났습니다. 대장님,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장부와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군. 이 참판 놈을 잡을 수 있겠어.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들이닥치겠네. 포도대장이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김진사가 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도청 포교들이 이 참판댁을 에워쌌습니다. 문을 열어라. 포교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참판은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이 참판, 관청 곡식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포도대장이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참판이 소리쳤습니다. 포교들이 이 참판을 붙잡아 결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나를 놓아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 참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씨와 이한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심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왜 잡아가는 겁니까? 이한도 포교들을 막아섰습니다. 포도대장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 참판이 수년간 관청 곡식을 빼돌린 증거요. 그건 조작이오. 이 참판이 외쳤습니다. 조작이라니? 이 장부는 당신 서재에서 나온 것이오. 포도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포교들이 이 참판을 끌고 가려 하자 심씨도 붙잡혔습니다. 심씨, 당신도 15년 전 첩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 심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까지 왜? 이안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은채가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참판이 은채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배신이라뇨? 저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은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년이 누구냐? 어디서 온 년이냐? 이 참판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이 참판에게 다가갔습니다. 15년 전 아버님께서 영모 누명을 씌워 죽인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뭐? 이 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첩으로 들어왔다가 어머님께 맞아 죽은 그 여자는 제 언니였습니다. 은채의 말에 이 참판과 심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내가 그년이. 이 참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언니와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러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하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의 사정이 그러했소. 이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교들이 이 참판과 심씨를 끌고 갔습니다. 관청에서 이 참판은 곤장 50대를 맞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씨 역시 살인죄로 곤장을 맞고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한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과거 응시 자격을 잃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한은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은채는 작은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채는 짐 꾸리던 손을 멈추고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부인의 사연을 이제야 알았소. 용서하시오. 이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이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용서하세요. 저는 서방님을 이용했어요. 아니요. 부인은 정당한 복수를 했을 뿐이요. 이한이 은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은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쓰세요. 이게 뭐요? 이한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기생시절 몰래 모아둔 돈입니다. 이것으로 작은 주막이라도 차려요. 부인, 이것을. 이한은 감격했습니다. 서방님,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이한은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부인.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은채와 이한은 작은 주막을 마련했습니다. 천민이 된 심씨에게도 일자리를 주어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씨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채야. 용서해다오. 내가 내 언니에게 너무 잔인했구나. 심씨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은채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는 과거를 잊고 함께 살아가요. 고맙다, 고맙구나. 심씨가 은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무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은채. 강무가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손님을 맞다가 강무를 보고 놀랐습니다. 군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기쁘네. 강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채는 강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군관님 덕분에 복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해낸 일이지. 강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관, 저와 함께 떠나자고 하셨죠? 은채가 물었습니다. 강무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했었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한과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군관. 괜찮네.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야지.
강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채는 강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관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 강무가 은채의 손을 놓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은채는 강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이한이 은채를 찾았습니다. 부인, 오늘 손님이 많았소? 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한은 은채의 손을 잡고 주막 뒤뜰로 나갔습니다. 부인, 나는 비록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이한이 고백했습니다. 은채는 이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방님이 제 전부예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봄이 되자 주막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만든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모, 오늘도 된장찌개 한 그릇 주시오. 저는 제육볶음이요. 손님들이 앞다투어 주문했습니다. 은채는 부엌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한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이리 오세요. 은채가 이한을 불렀습니다. 이한이 부엌으로 가자 은채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어떤가요? 맛있소. 역시 부인의 솜씨는 일품이요. 이한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은채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은채와 이한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소. 이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은채가 이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래도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한이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이 옆에 계시니 힘이 나요. 은채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주모님, 괜찮으십니까? 심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은채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한이 은채를 붙잡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 선생님, 제 아내가 자꾸 속이 울렁거린다고 합니다. 이한이 말했습니다. 의원은 은채의 맥을 짚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은채와 이한이 동시에 놀라 물었습니다. 아기씨가 들어섰습니다. 석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의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한은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소. 서방님. 은채도 이한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심씨도 기뻐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채야.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씨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도 어미가 되는구나. 나는 내 언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 너와 내 아이만큼은 잘 돌봐주마. 어머님. 은채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어서 오십시오. 은채가 김진사를 맞이했습니다. 김진사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좋아.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 진사님 덕분입니다. 은채가 절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해낸 일이지. 아닙니다. 진사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복수도 못했을 겁니다.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사는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바꿔라. 이게 뭡니까? 은채가 문서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양민 신분증이다. 포도대장께서 특별히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김진사의 말에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거라. 김진사가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이한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진짜 양민이에요. 은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잘 됐소. 이제 아무도 부인을 함부로 할 수 없소. 이한도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도 양민으로 태어나겠네요. 은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기는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거요. 이한이 은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아빠다. 건강하게 자라렴. 이한이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은채는 이한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주막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은채와 이한은 돈을 모아 주막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이 돈이면 옆 건물도 살 수 있을 것 같소. 이한이 돈주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큰 주막을 할 수 있겠네요. 은채가 기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곳에서 키워야지요. 이한이 은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 감사해요.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은채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더 고맙지요. 부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니. 이한이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와 이한은 주막 뒤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처음 혼인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소. 이한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복수만 생각했는데 진짜 사랑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소. 서방님을 속인 건 미안해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다 이해하오. 부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내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오. 이한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은채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앞으로도 영원히. 이한이 고백했습니다. 은채는 이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춘향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춘향이 은채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춘향아, 어서 와. 은채도 춘향을 반겼습니다. 마님, 저도 혼인하게 되었어요. 춘향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와? 은채가 놀라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춘향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구나. 축하한다. 은채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도 행복해 보여요. 정말 다행이에요. 춘향이 은채의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아기가 생겼어. 은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님,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되었네요. 춘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기생 출신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한도 함께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은채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은채.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언니, 복수했어. 언니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을 받았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행복해.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기도 생겼어. 은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편히 쉬어. 원한 다 풀었으니까. 은채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한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처형, 제가 은채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이한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언니, 안녕. 저승에서는 행복하길 바랄게. 은채와 이한은 손을 잡고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아침,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손님을 맞으려다 그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님? 그 남자는 바로 귀양지에서 도망친 이 참판이었습니다. 며느리. 이 참판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그때 이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한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참판은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하나,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귀양지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한이 아버지를 떼어냈습니다. 제발 좀 숨겨다오. 포도청에 잡히면 죽는다. 이 참판이 울먹였습니다. 이한은 아버지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단 안으로 모시세요. 부인. 이한이 놀라 은채를 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십니다. 하루 정도는 묵게 해드려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이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쉬십시오. 하지만 하루만입니다. 고맙다 하나.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참판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는 밥과 반찬을 준비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드십시오. 오, 고맙구나. 이 참판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 참판은 방에서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 참판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돈이 있을 만한 곳을 뒤졌습니다. 항아리 뒤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있었군. 이 참판은 돈주머니를 챙겨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한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참판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돈을 훔쳐 달아나려 하셨군요. 이한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 들어봐라. 나는 살기 위해. 그만하십시오. 이한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또 우리 것을 훔쳐가시려 합니까? 이한의 외침에 은채와 심씨도 깨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돈을 훔쳐 달아나려 하셨소. 이한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참판은 돈주머니를 내던지고 이한을 밀쳤습니다. 비켜라. 이한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참판은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심씨가 소리쳤지만 이 참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채는 이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부인은? 이한이 은채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돈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안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은채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가져가셨군요. 이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손님들도 하나둘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주모님, 오늘은 주막 문을 닫는 게 좋겠습니다.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주막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방님,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건강하면 돼요. 이한이 은채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채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한이 은채를 흔들었습니다. 은채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서방님, 의원을 불러야겠소. 이한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의원도 이미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이한은 절망했습니다. 심씨가 은채를 돌봤습니다. 며느리야, 정신 차려라. 어머님. 은채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배가 아파요.
은채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심씨가 소리쳤습니다. 이하는 필사적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발 약 좀 주십시오. 제 아내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 미안한 애만 약이 없다네.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요. 제 아내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한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약이 없다네. 약방 주인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이 참판은 한양기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이 참판은 다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진사를 만나게 해주게. 이 참판이 기방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진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내가 기다리겠네. 이 참판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가 돌아왔습니다. 이 참판? 내가 여기 웬일이냐? 김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진사, 나를 좀 도와주게. 돈이 필요하네. 이 참판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주게. 안 되네. 썩 꺼져라. 김진사가 이 참판을 밀쳤습니다. 이 참판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은채의 과거를 마을에 소문내겠네. 이 참판이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채가 기생 출신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이네. 이 참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김진사가 이 참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를 죽이면 내가 써놓은 편지가 관청으로 가게 되어 있네. 이 참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 참판을 놓아줬습니다. 이 더러운 놈.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네. 이 참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사는 고민하다가 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님, 이 참판이 기방에 숨어 있습니다. 김진사가 보고했습니다. 뭐? 당장 잡아오도록 하겠네. 포도대장이 즉시 포교들을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이 참판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은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가 너를 망쳐주마. 이 참판이 중얼거리며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이 참판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참판을 봤습니다. 이 주막 주인 은채는 원래 기생이었소. 이 참판이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기생이었다고?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래. 저녀는 한양기방에서 몸을 팔던 기생이었소. 이 참판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주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모, 나와봐. 기생 주제에 양반 행세를 했어. 사람들이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한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내가 기생 출신이라던데 사실이냐?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한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이구나.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주막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한이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채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은채가 애원했습니다. 한 남자가 은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은채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으악! 은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한이 은채를 안았습니다. 은채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서방님, 배가. 은채의 치마에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요. 이한이 절규했습니다. 심씨가 급히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은채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 심했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한은 은채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부인. 이한이 은채를 흔들었습니다.
은채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 괜찮을 거요. 의원이 곧 올 거요. 이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비켜주시오. 의원이 은채를 진맥했습니다. 한참을 진찰하던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한이 의원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이 애원했습니다. 한양 양령시에 가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흘은 걸립니다. 의원의 말에 이한은 절망했습니다. 사흘이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포교들과 함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은채. 김진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사님. 이한이 김진사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진사가 피를 흘리는 은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한이 설명했습니다. 이 참판 그 개자식. 김진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진사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이한이 김진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게. 내가 도와주겠네. 김진사가 이한을 일으켰습니다. 의원, 무슨 약이 필요한가? 인삼과 당귀, 천궁이 필요합니다.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 구해오겠네. 김진사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강무가 들어왔습니다. 은채가 어디 있나? 강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군관, 여기 계십니다. 이한이 대답했습니다. 강무는 은채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 강무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군관님, 내가 왔네. 걱정 마. 강무가 은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군관, 아기를. 은채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약을 구해올게. 강무가 일어서며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의원이 약 이름을 말하자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양까지 달려가서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사흘은 걸립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녀오겠습니다. 강무가 단호하게 말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진사와 강무는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양령시로 달려갔습니다. 약재 상인. 인삼과 당귀, 천궁이 있소?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상인이 물었습니다. 최고급으로 최대한 많이 주시오. 김진사가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상인이 급히 약재를 싸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가 약재를 받아들고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포도청 포교들은 이 참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판은 주막 근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연도 끝장났을 거야. 흐흐. 이 참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포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참판. 꼼짝 마라. 포교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참판은 달아나려 했지만 포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이 참판이 발버둥 쳤지만 포교들은 그를 결박했습니다. 귀양지 탈출범 이 참판 체포한다. 포교대장이 선언했습니다. 이 참판은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무가 약재를 가지고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의원,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강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빨리 다려야겠소. 의원이 급히 약재를 받아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산모에게 먹이시오. 의원이 약그릇을 이한에게 건넸습니다. 이한은 은채를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였습니다. 부인, 이것 좀 드시오. 서방님. 은채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약이 은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그릇을 다 마신 은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약효가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의원이 말했습니다. 온 식구가 은채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심씨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며느리와 손주를 살려주소서. 제가 지은 죄는 크지만 이 아이들은 무고합니다. 이하는 은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부인, 제발 눈을 떠주시오. 나는 부인 없이는 살 수 없소. 강무도 밖에서 은채를 걱정했습니다. 은채, 너는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어. 김진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은채야, 살아나거라. 내가 이렇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은채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인, 부인. 이한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부인, 정신이 드시오? 이한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가, 우리 아기는? 은채가 물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맥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기도 무사합니다. 의원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아기가 괜찮습니까?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의원이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막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주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제 과거가 놀라우셨을 겁니다. 주모님께서 기생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분이신 건 변함없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채를 응원하며 주막 장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진사가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은채, 이 참판이 잡혔다. 정말입니까? 은채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귀양지 탈출과 절도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어.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사형이라뇨. 은채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형이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그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거야. 김진사가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이 참판의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참판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나. 이 참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 참판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칼이 내려왔고 이 참판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하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이한이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나쁜 분이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한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조용히 묻은 이한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채가 이한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소.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이한이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심씨가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채야. 네, 어머님.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헌신적으로 간호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심씨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는 내 언니를 죽인 죄인이다. 하지만 너만큼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마. 심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채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용서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심씨도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원한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주막 마당에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은채는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며느리,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할게. 심씨가 은채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아직 괜찮아요. 안 돼. 곧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 방에 가서 쉬어라. 심씨가 은채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은채가 이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의원을 부르십시오. 이안이 소리쳤습니다. 심씨가 급히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은채를 살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진통에 신음했습니다. 부인 힘을 내시오. 이안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은채가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소. 걱정 마시오. 이안이 은채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앙, 으앙, 사내아이입니다. 의원이 기쁘게 알렸습니다. 이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우리 아들이오. 우리 아들. 은채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 보여주세요. 의원이 아기를 깨끗이 닦아 은채에게 안겨줬습니다. 은채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이안도 아기를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주어서. 서방님, 우리 아기 정말 예쁘네요. 은채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심씨도 방으로 들어와 손주를 봤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심씨가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왔구나. 잘 자라거라. 심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이안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 시작시자를 써서 시원이라고 짓는 게 어떠소? 좋아요. 이시원 예쁜 이름이에요. 은채가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원아, 엄마야. 잘 자라렴.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모님, 아기 낳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은채는 마당에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당연하지요. 주모님께서 우리 마을에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잔치를 하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와 마당에 차렸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은채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을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안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가 더 고맙지요. 사람들이 술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주모님, 아드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게 자라라. 마을 잔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큰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어서 오십시오. 은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채, 아기 낳았다며? 축하한다. 김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사님. 이걸 받아라. 김진사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채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비단 옷감과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진사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김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아기 100일잔치 비용은 내가 대겠다. 네. 진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은채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내 마음이니 받아라. 그리고 김진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시원이의 대부가 되고 싶구나. 김진사의 말에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사님, 안 되겠느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이가 진사님 같은 분을 대부로 모시다니 복이에요. 은채가 김진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시원이를 친손주처럼 아끼마. 김진사가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강무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은채, 아기 보러 왔네. 군관님, 어서 오세요. 은채가 강무를 맞이했습니다. 강무는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봤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이안을 닮았어. 강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군관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안이 강무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니네. 두 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 강무가 이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군관님, 차 한잔 하시죠. 은채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강무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이신데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나도 혼인하게 되었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은채와 이안이 기뻐했습니다. 고맙네. 좋은 사람을 만났어. 관청 서기의 딸이야. 강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군관님도 행복하셔야죠. 은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채, 자네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네. 무슨 말씀을? 군관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강무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심씨가 시원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품이 제일 좋지? 심씨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웃었어. 우리 손주가 웃었어. 심씨가 기뻐했습니다. 은채가 다가와 시어머니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하단다.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손주도 보고. 심씨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심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은채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채와 이안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은채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내가 아기를 낳았어. 건강한 사내아이야. 은채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름은 시원이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지. 아기는 무덤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언니, 복수도 다 끝냈어. 언니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을 받았어.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좋은 남편을 만났고 귀한 아들도 낳았어. 이한이 은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형, 은채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원이도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이한이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원한 다 풀렸으니까. 저승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은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세 식구는 무덤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한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처음에는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인이 내 인생의 전부요. 부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소. 은채는 이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방님과 시원이가 제 전부예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세. 네, 서방님.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시원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은채와 이하는 옆 건물까지 사들여 큰 객주집으로 확장했습니다. 주인날이 이번 달 수입이 지난달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종업원이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네. 이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흥겨워했습니다. 주모님,
오늘도 손님이 가득입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하자.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객주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은채와 이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은채가 가난한 노파에게 쌀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채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저분들 정말 대단하지. 그러게. 기생 출신이라더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은채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객주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춘향아. 은채가 춘향을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우리도 이제 작은 가게를 냈어요. 춘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마님도 정말 대단해지셨어요. 이렇게 큰 객주집을 운영하시다니. 우리 다 잘 살게 되었네. 은채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기생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맞아요. 마님, 우리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춘향아, 아이는 낳았니? 네, 딸을 하나 낳았어요. 어머, 축하해. 나도 시원이가 벌써 10살이야.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마님. 가끔 이렇게 만나요. 그래, 꼭 그러자.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시원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원이는 아버지처럼 책을 좋아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저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시원이가 이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응시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원이가 절을 했습니다. 은채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어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힘내거라. 은채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은채와 이하는 시험장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 잘할까요? 걱정 마시오. 시원이는 똑똑하니 잘할 거요. 이한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과거를 보다니. 꿈만 같아요. 그러게요. 부인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 행복해요. 맞소. 복수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소. 이한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사랑해요. 나도 부인을 사랑하오. 평생토록.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원이가 시험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어땠느냐? 이한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은채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시원이는 장원급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장원급제했습니다. 시원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이한이 아들을 들어올렸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 모두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시원이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한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김진사도 찾아왔습니다. 시원아, 축하한다. 내 대자가 장원급제하다니. 대부님, 감사합니다. 시원이가 절을 했습니다. 강무도 와서 축하했습니다. 시원이, 정말 훌륭하구나.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니. 감사합니다, 군관님.
심 씨는 손주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이 할미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시원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채와 이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네, 부인.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렇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소. 처음 혼인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그때는 부인이 날 속인 걸 알고 원망도 했었지. 죄송해요, 서방님. 아니요. 이제는 다 이해하오. 부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오. 이한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장원급제했고 객주집도 잘 되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맞소. 언니도 이제 편히 쉬실 거요. 네, 언니도 우리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은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우리 영원히 함께하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은채와 이한 그리고 시원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